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범한 동네 빵집에서 시작됩니다. 서울의 한 작은 골목에 자리 잡은 이 빵집은 오래된 건물 사이에 아늑하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주인인 김영수 씨는 5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에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나 반죽을 준비하고 정성스럽게 빵을 구워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빵집 안은 항상 갓 구운 빵의 고소한 향기로 가득했고 동네 주민들은 아침마다 그의 빵을 사기 위해 줄을 서곤 했습니다. 김영수 씨는 단순히 빵을 파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는 빵을 무료로 나눠주며 이웃들과 두터운 정을 쌓아왔습니다. 아이들은 학교 가기 전 이 빵집에 들러 김영수 씨의 환한 미소와 따뜻한 빵을 받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주민들은 그를 우리 동네의 천사라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평온했던 빵집에 뜻밖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 초등학생이 김영수 씨의 빵을 먹고 배탈이 났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곧이어 아이의 부모는 화가 난 얼굴로 빵집에 찾아왔습니다. 우리 애가 여기서 먹은 빵 때문에 배탈이 났어요.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겁니까? 김영수 씨는 놀랐지만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정확한 원인을 알아보셨는지요? 저희 빵은 매일 신선한 재료로 만들고 위생 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부모는 김영수 씨의 설명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당신 같은 사람이 빵집을 운영하면 안 된다며 빵집 문을 닫게 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 소식이 동네에 퍼지자 주민들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김영수 씨를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이웃들은 그가 절대 그런 실수를 저지를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김 사장님은 늘 정직하게 빵을 만들어 왔어요. 우리 애들도 매일 여기서 빵을 먹지만 아무 문제도 없었어요. 주민들은 분노했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아이가 빵을 먹기 전 다른 음식을 먹었는지 혹은 다른 건강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해 보도록 부모를 설득했습니다. 또 다른 주민들은 김영수 씨의 빵집에서 빵을 먹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사례들을 모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한편 김영수 씨는 억울함에 마음고생이 심했지만 묵묵히 빵을 구우며 동네 사람들의 응원에 힘을 얻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마음은 여전히 동네 곳곳에 퍼져 있었고 사람들은 오히려 더 많이 그의 빵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부모는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우린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겁니다. 라며 지역 보건소에 신고까지 했습니다. 보건소 직원이 빵집의 방문해 위생 상태를 점검했지만 김영수 씨의 빵집은 위생적으로 완벽한 상태였습니다. 동네 주민들은 SNS를 통해 김영수 씨의 선행과 청결한 빵집 운영 방식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분이 억울한 누명을 쓰는 건 말도 안 됩니다. 라는 글이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김영수 씨를 응원하는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진짜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상황. 주민들은 김영수 씨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더욱 철저한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에서 오랫동안 김영수 씨와 친분이 있던 한 주부가 중요한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배탈이 났다는 아이는 빵을 먹기 전 친구들과 편의점에서 불량식품을 잔뜩 먹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한 주민들은 아이의 부모에게 사실을 알리고 김영수 씨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고 오히려 더 격앙된 태도로 동네 사람들과 마찰을 빚었습니다. 이에 동네 주민들은 기자에게 연락해 이 사건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지역 뉴스에서는 동네 천사 빵집 주인, 억울한 누명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되었고, 김영수 씨의 선행과 함께 억울한 상황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여론의 압박을 이기지 못한 아이의 부모는 김영수 씨를 찾아와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성급하게 판단했습니다. 김영수 씨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를 걱정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앞으로는 서로 조금 더 이해하고 배려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네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고, 김영수 씨의 빵집에는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며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영수 씨는 여전히 매일 새벽 따뜻한 빵을 구워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김영수 씨의 빵집을 향한 비난이 잠잠해지나 싶었지만 동네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 부모가 일부러 빵집 문을 닫게 하려고 했대.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벌인 일이라는 소문이었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배후에 동네의 경쟁 빵집 사장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영수 씨 빵집 때문에 손님이 줄어든 경쟁 빵집에서 부모에게 돈을 주고 빵을 탓하게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주민들은 더욱 분노했고 일부 주민들은 직접 경쟁 빵집을 찾아가 항의했습니다. 그러나 빵집 사장은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증거가 없잖아요. 괜히 저한테 뒤집어 씌우지 마세요. 하지만 주민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동네 CCTV를 확인하고 아이의 친구들에게서 그날 불량식품을 먹은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또한 부모와 경쟁 빵집 사장이 몰래 만난 장면이 찍힌 CCTV 영상까지 확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점점 하나로 뭉쳤습니다. 김영수 씨를 돕기 위해 서명 운동을 시작했고 동네 청년들은 SNS를 통해 진실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가장 따뜻한 빵집을 지켜야 합니다. 김영수 씨는 이런 주민들의 행동에 감동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내가 좋아서 한 일인데 이렇게까지 싸우게 하고 싶진 않았는데. 하지만 주민들은 더욱 단호했습니다. 사장님, 이건 우리 모두의 정의를 위한 싸움이에요. 주민들이 모은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에 정식 고발장이 제출되었습니다. 경찰은 신속히 조사에 착수했고 결국 경쟁 빵집 사장과 아이의 부모는 돈 거래 사실과 협박 행위를 자백했습니다. 저희도 생활이 힘들어서 그만. 정말 죄송합니다. 이 사건은 지역 뉴스에 크게 보도되었고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무료로 빵을 나눠주던 선량한 빵집 사장, 억울한 누명을 벗고 주민들의 지지로 정의를 되찾다. 방송 후 김영수 씨의 빵집에는 전국에서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따뜻한 빵을 먹고 싶어서 왔어요. 김영수 씨는 겸손하게 손님들을 맞이하며 여전히 동네 아이들에게는 무료로 빵을 나눠주었습니다. 경쟁 빵집 사장은 벌금형을 받았고 아이의 부모는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욕심에 눈이 멀어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김영수 씨는 그들의 사과를 받아들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빵을 구워 나누는 사람일 뿐입니다. 이제는 서로 미워하지 말고 함께 좋은 동네를 만들어 갑시다. 동네 주민들은 더욱 화합하여 김영수 씨의 빵집을 돕기 위해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우리가 배달도 도와드릴게요. 학생들은 방과 후 빵집에서 김영수 씨를 도우며 작은 행복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김영수 씨는 여전히 새벽부터 따뜻한 빵을 굽고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는 무료로 나눠주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빵은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해졌고, 방송에서 김영수 씨의 인생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도 제작되었습니다. 김 사장님의 빵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사랑과 나눔이 담긴 예술입니다. 아이들은 자라서도 김 사장님의 빵을 잊지 않았고, 성인이 된 후에도 가족과 함께 빵집을 찾아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저희는 어릴 때 정말 행복했어요. 감사합니다. 김영수 씨는 따뜻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하며 여전히 성실하게 빵을 구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여전히 따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누군가의 작은 선행에서 시작됩니다. 김영수 씨의 빵집처럼 작은 마음이 모이면 커다란 기적이 만들어집니다. 오늘도 당신 주변에 있는 따뜻한 사람을 기억하고 당신도 누군가에게 작은 온기를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마음다락에서 준비한 사연이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다락을 응원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